자, 86쪽에 십성의 심리구조. 자, 구조라 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육친과 중고급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할 때 요런 거 편집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미 내용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궁성 이야기 할 때 각 연월일시 각 궁궁 이야기 할 때, 그죠? 그때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내용들인데, 자, 원래 십성으로 가지고, 육친과 십성으로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심리 이야기 한다면 심리성,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심리, 그걸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지장간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능력, 또 나도 모르는, 잘 몰랐던, 심리적 현상, 이런 게 이제,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보시는 우리 이제 대인 관계, 육친 관계. 그죠? 내가 명으로 태어나면서 벌써 나와의 육친적 관계가 어떠한 게 이제 오행적으로도 그죠? 이렇게 이제 이미 이렇게 형성되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명리를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심리구조, 그 다음 육친적 관계, 그 다음 사회성. 그럼 어떤 육친을 가지고 내가 사회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금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있죠. 이제 진도 좀 더 나가면 이제 내 직업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그죠? 육친과 십성으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많은 것을 이제 확장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십성의 심리적 구조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 이런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심리적 구조에 보면 이제 육친이 보면 일단 비겁과 그다음에 식상과, 그죠? 그다음에 이 재성과, 그다음에 이 관성과 인성,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인성. 여기서 이제 이 음양 이제 2개씩, 음과 양으로. 재성도 음과 양으로. 식상도 음과 양으로. 비겁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게 이제 이 십성이잖아요. 10개로 나눠지는 게. 그죠? 요런데 요것들이 이제 각각이 아까 신강신약할 때 조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이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자, 심리적 구조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음양적으로 놓고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요것을 떠나서 요것과 요것은 차이.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그죠? 오행적 기운으로 그대로 놓고 보면 목이 비겁의 형태와 가장 흡사합니다. 닮았고. 화는 식상의 형태와 가장 닮았습니다. 오행, 자연에서는. 토는 재성의 형태죠. 금은 관성의 형태입니다. 수는 인성의 형태와 가장 닮은 거예요. 오행과 십성을 놓고 보면. 그죠? 거기서 음양 하면 되니까. 그죠? 음양으로 세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음양적으로 본다면은, 야들 2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취하는 거잖아. 액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진보적 성향이다. 행동하는 거. 상당히.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성향이라 아시겠죠?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수는 야는 몸을 쓰는 거지만 야는 정신을 쓰는 거잖아요. 이 몸을 쓰고
이거는 정신을 쓰는 거잖아. 이미 야는 튀어나가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잖아. 야는 튀어나갔던 것을 다시 거머들이는 거예요. 본래대로.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따져보면 요거는 보수적 성향이다라고 합니다. 보수적 성향이다. 그 뭐 정치권에 뭐 같이 뭐 빗대어 봐도 됩니다. 그 굳이 제가 그래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냥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개념적으로도 이제 정리해 보면 선생님들 우리 스스로가 이래서 진보고 이래서 보수구나라는 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요대로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식상은 진보적 성향을 이 비식은 그죠? 진보적 성향을 띠고 이것 관리는 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요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같다면 보수적 성향을 띈다. 그럼 이거는 보수적 성향을 띈다. 이미 심리에 이제 이 사람은 심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생각한 대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돌격 앞으로 했던 걸 갖다가 저것이 돌격 앞으로 해가 되겠나? 이래 하거든요. 이미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게 맞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 당연히 다르겠죠. 성향이. 그럼 이거는 톤은 다시 말하면 톤은 야하고 있을 때는 진보가 되고 야하고 있을 때는 보수적 성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토다자는 한 발 넣다. 얘는 막 뛰어나가는데 얘는 한 발 넣으면서 저만이 뛰어나가는데 그때 좀 움직여. 토다자는 토의 위치가 어딥니까? 던졌을 때 음량을 조절하는 그 위치잖아요. 그래 그때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 음과 양을 변화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진 상태가 토예요. 그러니까 토의 심리는 정지된 거예요, 잠시. 그래 늦은 거죠. 그래 그 잠시 동안에 그 옆에 글자가 야들이 있으면 진보적 성향으로 가게 되고 중도죠, 중도. 또 여기에 있으면 주변에 여기 있으면 또 이리가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가. 그 토는 중재를 잘한다는 중재.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그대로 여기 갖다 대입시키면 재성은 식재와 비식재와 같이 있으면은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되고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재관인이 같이 있게 되면은 보수적 성향을 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정치권을 연상하실 수 있겠는데 그냥 행동한다. 그죠? 또 아니면 생각이 많구나. 아니면 행동 먼저구나. 그죠? 내가 먼저 해나 놔놓고 생각한다. 생각은 뒷자이다. 그죠? 이거는 먼저 생각하는 거, 먼저 생각이 아니라 누가 됐다 하면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보적 성향이에요. 이게 비겁과 식상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됐나? 하면, 그래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요. 인성 아닙니까? 인성. 그래 제가 이제 이 진보적인 것과 이제 이 보수로 이제 이래 심리적인 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래 가깝게 일을 이제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그런 거거든. 그런 차이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서로의 장단점은 이제 확연히 달라지죠, 그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진짜 급하네,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일만 벌시 나놓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답답하는 거 생각할 게 뭐 있나 바로 하면 되지 뻔한데 완전히 반대적 입장입니다. 진짜로. 근데 잘 융화되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보수는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그죠?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보적 성향을 띈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반대로 진보는
보수를 이기려고 하면 보수적 성향을 끌어안아야 돼요. 다시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는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전부 앉아갖고 책상 위에 앉아갖고 생각만 하고 저게 되겠나 안 되겠나 뛰나가 데모를 하든지 불을 지르든지 해야 될 끼인데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 뛰나가는 놈이 만들어야 내 편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흡수해야 진보를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보는 보수를 이기려고 하면 무작정 뛰나가지 말고 좀 생각해봐라.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래야 세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편하다? 국민들이 편하죠. 당리당략으로 이래 하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자기들만 지금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이야기하다 보니 이까지가 보는데 어쨌든 심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자 비겁의 심리는 비식은 이렇습니다. 비식은 이렇다는 거죠. 비겁의 심리는 목기운의 심리와 같다, 비슷하다.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겁의 심리는 비견과 급제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급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견의 심리는 내 주변의 동료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 내가 비견의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 주변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 주변 친구, 동료 주변을 잘 적응하면서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여기 뭐 뭐 긍정적으로 보고 뭐 이래 있는데 요거 한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비견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견 자체가. 그런데 여기 긍정적 긍부정이라고 해놓은 걸 뭐냐면 비견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죠? 적당했을 때 긍정이고 지나치게 많거나 이래 했을 때는 오히려 또 비겁이 혼잡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공동투자, 동업, 주변에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일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내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결국 아까 신강신장 할 때 그러잖아요. 비겁은 그죠?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심리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이유는 이 전부 다 내 편 같지가 않거든. 다 적군 같고 경쟁자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듣죠.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 심리를 그래서 이 전부 다 경쟁자 같고 내 걸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만 들으니까 나는 우회해야 된다. 이걸 보호하기 내 거잖아.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다? 안 뺏기려고 먼저 내 앞으로 땡겨 놓는 거예요. 이 물건이 여기 있어. 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내가 분명히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어연다 내가 서쪽 내 앞으로 땡겨놔야 되잖아요. 빵 하나 물게 있어. 빵 한 개, 억수로 맛있는 빵이 하나 있어. 이거 가만 놔둬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으로 내게 올 텐데 주변의 경쟁자들이 저씨 가지고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한다 서쪽 땡겨놓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성은 어떨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되잖아요. 심리가.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아까 신강신장 했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면은 주체성임으로 사회성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해설해놓고 해놓은 거는 남의 의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간다. 그죠? 그래서 명령을 받기보다는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입장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급제는 어떻습니까? 급제는 비경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같아요. 근데 왜 급제라 했나, 이 말이에요. 급제는 재성을 급탈한다는 거거든. 급탈. 급제라, 급제. 이 재물을 급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견은 뭐였습니까? 급제 이런 건 없잖아요. 비견이 많으니까 재물을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뺏길까 보겠지만 급제는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급제가 있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건 눈티에 언정한 한 방 받게 돼 있다. 내 사주 명예에 만약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벌써 우리 이상의 연령대 되면은 벌써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뒤통수나 눈티나 몇 번은 맞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럼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명이라면. 그런데 급제가 다가올 때는 어떤 신약자한테 아까 했지만은 신약자들한테 다가올 때는 급제도 비견처럼 동업자인 형태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어느 시기가 가면 결국은 급제는 급제라는 거예요. 급제가 다가오는 목적은 급제거든요. 그걸 이제 명심해야 돼요. 그걸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비견이 많이 있으면은 아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땡겨놓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급제는 살짝 땡겨놓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이 완전히 뺏긴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내가 안 가면 지금 내가 안 가면 저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경쟁 의식이 강해져 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넣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내가 그런 그 심리적 그 욕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안 뺏기기 위한 급제적 자기 방어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한 심리가 급제와 비견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차이가 난다. 그래 제가 조금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때는 경쟁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비겁은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쟁하면서 자아를 완성한다라고 해놨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걸 경쟁하면서 자아를 완성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이 자아를 나를 완성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급제를 쓰려고 하면 운동선수로 하는 게 가장 급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을. 근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죠? 시기와 질투로. 그 주변에서 본다면 또 그 사람, 나도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지만 내가 급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래, 타인들로부터 보이는 것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내 걸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그렇지? 그러한 것들이 먼저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성이 결여된다. 사회성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심리를 이 겉으로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다스리지, 많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니다. 그죠? 이제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인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설에는 보면 자기보다 월등히 잘한다면 겉으로 인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마음 아파한다는 얘기가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심리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적용으로는 경쟁 상대가 있는 분야, 운동선수가 적합하다. 그죠? 그 운동선수가 결국은, 비겁이, 운동선수는, 그 급제가 있는 게 가장 좋다. 운동선수는.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인성이 있어. 그럼 뭐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죠.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는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코치로 나와야 되죠. 그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자 하나하나 이제 이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심리, 이 사람한테 네가 현역으로 뛰라, 이 인비가 있는 사람은 현역으로 뛰라 하면 안 되겠죠. 행동이 늦은 사람이에요. 한 방 때리죠. 코 때릴까, 턱주말에 때릴까, 생각하다 보면 쥐가 먼저 맞지. 그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현역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코치, 감독, 이런 게 맞는 사람이고, 그죠? 이 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현역으로 뛰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협조가 돼야 좋다. 그 다음 식신과 상관도. 이 식신과 상관도 보면, 상관은 부정적이고, 식신은 또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식신은 긍정적인,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식신은 독창적인 분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거거든요, 식신은. 그 다음에 이건 식신에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라고 했는데, 식신에 보면 이 깊이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그러한 심리예요. 근데 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 별로 성적이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니까 공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 바로 지게 딱 맞는 학과에 갔어. 그럼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요게 식신이에요. 그 성분이, 그런 성향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지가 좋아하는 그런 학과에 안 가고 다른 데 가붙다. 그럼 뭐 엉망되는 거죠. 자기 전공 살릴 수 없고 자기 재능이 있는 것조차라도 못 써먹는 거죠. 그러한 심리가 이 식신이다. 그 식신의 성향은 굉장히 정밀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 식신의 정밀하고 기술적인 거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직업적으로 잘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은 연구원, 발명가 이런 게 잘 맞고, 그 다음에 해설은 해가지고 뭐 새로운 영역의 개척자 일어나는데 과학 분야에. 왜냐하면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꾸준히 연구하는 거. 상관은 어떻습니까? 절대 깊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재치, 재능,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은 다른 곳에 있죠. 서로의 장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상관은 상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내 것으로. 그죠? 식신은 식신으로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식신자가 이 상관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죠. 또 상관자들이 보면 서로, 그죠? 서로 이 대리 만족하듯이 굉장히 장점들만 보면, 서로 장점들만 보면 부럽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래봐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 자기 것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잘못된 것을 볼 게 아니라,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어때요? 내가 고쳐 설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식신은 그래서 내가 식신이 있는 자는 그 식신은 나의 장점으로 쓰려고 하면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찾지도 않으면 식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상관은 뭐 정관을 깨기 때문에 뭐 물론 하극상, 또 뭐 하극상이라면 위에 이 위사람, 관성은 위사람이냐, 나의 위사람이냐, 그죠? 사람으로 본다. 그럼 위에 하극하는 거거든. 이 상관은 위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항. 또 상관이 지지에 있으면 그게 뭐다? 불만이에요.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관을, 어떤 간에 정관을 깨고자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상관의 장점들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상관만큼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상관만큼. 근데 상관은 절대적으로 인성이 뒷받침돼야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상관의 부정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관인 자는 인성을 용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심리, 그런 특장점에 만약에 그게 지나치면은 부작용에 의한 것이 나의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잘 활용된다면은 그 장점이 내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장점은 우리 명예에 갖춰져 있나 안 있나로. 안 갖춰져 있으면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용을 써라. 용서서 갖추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으로 성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 그래서 상관은 이거 보면 부정적으로 해놔놓고 교모한 말로 교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적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솜씨가.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교묘한 말로 이 남을 잘 설득할 수 있고, 만약에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말로 입으로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 좋게 쓴 거죠. 그 인성이 갖춰지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비즈니스 잘하면 사업가, 또 외교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말로서 전부 다스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 잘 쓸 수 있다, 잘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이제 제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걸 이제 다 안 해도 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우리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재성을 한번 볼게요. 요거 상관에 여기 해설편에 보면 상관해가 해설돼 있죠. 해설편에 보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 난간에 봉착해도 돌파 능력이 있다. 이 대단한 심리입니다. 이 장점으로 쓰여집니다. 협상, 토론, 폭넓은 상식이 있어 두려움이 없다. 이 대단한 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걸 갖추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인성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상관이라 하면은 이 정관은 제도잖아요. 제도. 정관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이걸 깨는 게 이 상관이거든. 이걸 깬다는 거면 이 기존의 보호 제도를 나는 안 믿는다. 근데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 하잖아요. 이 상관자들이에요. 상관. 근데 상관은 상관으로서 반항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표현하자면 반항자. 그럼 이걸 어야 된다. 억누를 수 있고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기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굉장히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 임기응변도 좋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학문이 인성으로서 잡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야, 좀 급하잖아. 뒤 엎어보려고 하면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도록 인성에 의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이거는. 그럼 인생 또 뭐 학문이잖아. 학문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관자. 지금 이 장점으로 얘기 나온 거죠. 굉장히 잘 이래 성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재, 재성으로 넘어갑니다. 편재. 편재와 정재의 또 아까 급제와 비급의 서로 장단점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죠? 식상에도 식신의 긍정적인 것과 상관의 부정적인 것,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럼 재성에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편재가 부정적이다. 편재가 어떻게 써야지만 재성은 재물이잖아, 재물, 그죠? 재물이라 했는데 재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편제는.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편제는 편과 정은 그냥 편중 때 큰 욕심을 바라는 욕심. 큰 재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편제는 어느 게 유불리가 따로 따지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실 정도. 무조건 돈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편제가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편제적 성향. 그래 이제 가장 급하다. 신속한 결정을 한다. 이게 왜냐면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편제를 쓰거든요. 그 편제가 정제를 보면 정제는 어떻습니까? 편제는 이 볼륨이 좀 크죠. 아무래도 큰 재물을 뜻하고 하니까 볼륨이 정제는 어떻습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고 막 이래 하나하나. 그래 편제적 재물은 큰 재물을 뜻하고 요거는 월급과 같은 그런 현금성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편제가 볼 때 편제는 0.5초 만에 결론 내려 이거거든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뭐 비즈니스 하는 관계인데 그날 당장 결정 내리고 오늘 좋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내가 뭐 투자할 것이면 뭐 투자하겠다. 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야기가 결정을 돼줘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얼마를 해야 될지 우리 뭐 회사의 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래뿐만 그자서 깨져뿐 거라. 이 사람하고 무슨 내가 사업을 하겠노? 그죠? 이 대망이가 없는데 이 사람은 월급제 해야 될 사람인데 누가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같이 하려고 안 하죠. 그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편제적인 사람들은 정제를 보면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사업 가족으로 같이 동반자 안 하려고 하지. 답답하잖아요. 너무 막 굽는다 이러거든. 그래서 정제적인 사람은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 그 편제적인 사람은 좀 얼렁뚱땅 할 수 있겠죠. 이랬어요. 빨리 결정하는. 이제 그게 그런 모습들이 정제가 봤을 때는 좀 얼렁뚱땅 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편제적인 정제를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저렇게 뭐 꼼꼼하게 뭐 저래갖고 무슨 뭐 사업을 하노?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특장점이 있는 거 특장점. 그래 정제적인 성향은 완벽주의자. 정제가 와 아구 탁탁탁탁 맞아야 시작을 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한다. 완벽주의자의 심리를 갖고 있다. 그다음 편제는 좀 이렇게 부품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거죠. 부품하게 좀 약간의 허세도 있다.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제를 연천간에 띄워놨다. 연천간은 뭡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는 첫인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 어디 이제 갖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자리에 동기들 만나면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자리에 쭉 이래 앉아 있으면 이래 허세를 좀 줄이죠. 국가시 좀 넣어가면서 이래 뒤락 제끼고 있죠. 이것도 적당히 이래 하면 될 게 있는데 막 여기까지 막 올라가면서 파이크하고. 이 약간 이제 허세적인 사람이 이제 이 편제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심리다. 이런 편제적 심리가. 이제 이게 많다면 이 아까 다자 많은 글자 다자나 또 광학이 있는 거나 뿌리 내려가 그죠? 광학이 있는 것도 그것도 내 것이거든. 그런데 다자가 여러 개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명에서 그걸 격으로 품격으로 씁니다. 편제가 만약에 여러 개 있어. 그럼 편제는 어떤 사업성이죠. 그 사람은 상당히 결정하는 데는 0.5초도 안 걸립니다. 그게 하나의 자기 성향, 성품, 심리, 그 다음에 하나의 격으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정제가 만약에 여러 개 있어. 그럼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주변에서 보면. 그럼 본인은 완벽하죠.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자, 시간이 이런 관계로 이렇다면 정관하고 뭐 인상이 남았습니다만 혹시 다음 기회에 이제 시간 되면 또 뭐 여기서부터 또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